네, 안녕하세요.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가지고 지금 8-2 단원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제 갈등과 협력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크게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라고 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국제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는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여서 평화 유지나 경제, 사회 협력 등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두 국가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구성된 조직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 UN을 들 수 있겠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는요, 국제연맹이라는 곳이 있었죠. 비정부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이나 평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오늘날 시민사회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로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앰네스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위원회라고 하죠. 국제 앰네스티. 이 밖에도 그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국적 기업 그리고 강대국의 국가 원수 그다음에 국제연합, 유엔 사무총장 같이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그리고 지방정부 뭐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 뭐 이런 개별 국가 내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라는 지방정부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 주체,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있네요. 근데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역할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수단 내전이 격렬하게 진 것을 우려해서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남수단을 떠나길 원하는 자국민은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공군기를 남수단으로 보내 자국민 30명을 수도 주바에서 대피시켰고요. 남수단 수도 주바에는 상업항공편이 폭력 사태를 계기로 운항을 중단한 뒤 재개되지 않아 군용기와 전세기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네요. 1945년 세계 각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데요. FAO는 외부 세계로부터 식량 원조가 필요한 국가가 34개국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2015년에 작물 수확이 줄어들어 식량 안보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등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해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세상을 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행위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넘어가서 다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무료 집 짓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 이걸 통해서 인권 신장과 국제 분쟁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고요. 라는 세계보건기구 WHO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황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접견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캠페인 계획 중이라고 밝혔죠. WHO, 코로나 사태 때, 코비드19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였고요. 영향력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해가지고 많이 시끄러웠던 단체죠. 국제 앰네스티 마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제축구연맹 대책을 촉구했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난도의 노동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굿네이버스 뭡니까? 세계 빈곤국가를 돕는 우리나라의 구호단체인데요. 교육과 보건, 의료, 식수, 위생, 소득 증대 사업을 하고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죠. 좋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위해서 굿네이버스가 케냐 지부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위 사례에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구별해보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는 뭘까요? 행위 주체가 미국, 이탈리아, 독일 정부죠. 미국, 이탈리아, 독일가의 국제 행위 주체는 세 나라, 미국, 이탈리아, 독일이고요. 유형은 뭘까요? 국가가 되겠죠. 유형은 국가. 그 다음에 역할은 뭔가요? 자국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나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가 되겠죠. 유형은 뭡니까? 국가가 아니고 국제기구. 역할은 뭐였나요? 네, 식량 부족 국가를 조사하고 지원하죠. 식량 부족 국가를 조사하고 지원했죠.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지미 카터,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이겠죠. 개인이고 전 대통령이 아닙니까? 현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도 영향이 강한 개인은 이런 국제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였습니까? 헤비타트, 그죠?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기 운동을 벌였고요.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인권 시장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라는 뭡니까?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여기 유형은 국제기구고요. 했던 일은 뭡니까?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목적으로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많은 뭡니까? 국제 엠네스티 뭡니까? 네, 국제기구가 아니고 비정부기구 어떤 일을 했죠?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반은 뭡니까? 굿네이버스 역시 국제기구가 아니고 비정부기구, 민간기구죠. 비정부기구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교육, 보건, 의료, 식수, 위생 등의 분야에서 세계 빈곤국가를 도왔죠. 교육, 보건, 의료, 식수 등의 분야에서 빈곤국가를 도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에서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한 국제행위의 행위 주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서는 뭔가요? 네, 자료 2에서 교과에서 253쪽으로 가야 되네요. 북아일랜드의 분쟁이죠. 네, 북아일랜드 분쟁에서 국제상 행위 주체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북아일랜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개별 국가인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함께 성금융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국제기구인 유럽연합 EU가 재정적 지원을 했죠. 그래서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으로서는 또 누가 나갔습니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 등이 북아일랜드의 어떤 평화협정, 북아일랜드의 평화회담 특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과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보니까 여기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게르니카라는 작품,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에스파냐 내전의 참상을 보고 그렸던 작품이죠. 게르니카는 에스파냐 내전이 한창 활발하게 벌어졌던 1937년 4월 26일 날 나치가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담은 그림인데요. 캠퍼스 왼쪽으로부터 보면 불이 난 집,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멍한 황소의 머리,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진 병사, 광기에 울부짖는 말, 상처 입은 말, 램프를 들고 쳐다보는 여인, 여자들의 절규, 분에 든 시신 등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모습들이 뒤엉켜 있고요. 이 게르니카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6.25 전쟁의 참상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종교적 사상, 차별 등과 같은 문화적 측면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전쟁의 참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다 높이, 보다 더 중요한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들의 증언으로 보는 평화의 중요성 책이 나와 있네요. 노벨문학상 수상 2015년도에 받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200여 명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인데요. 전쟁을 겪은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책에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고요. 저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이 이 책으로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구절인데요. 차라리 몸이 아팠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서인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린 너무 이른 나이에 전쟁터로 갔어.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어렸으면 전쟁 중에 키가 다 자랐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내 키를 재보았는데 그동안 10cm나 키가 컸더라니까. 폭격은 밤에야 끝이 났어.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우리 병사들 주거미로 하얗게 많은 시신이 팔을 위로 뻗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 행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겠어? 행복? 그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산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야. 전쟁이나 평화를 다룬 책을 읽고 국제 평화로 사행시를 지은 후 그 내용을 발표해보자. 여러분 한번 사행시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톡방, 네, 카톡방 있죠? 우리 공부방에다가 사행시를 지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어볼까요? 히로세 다카시의 반핵 평화소설 체르노빌의 아이들, 체르노빌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사행시 한번 지어볼게요. 국제평화로 한번 읊어주세요. 국제사회가 제발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바람을 담아서 한번 읊어봤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국제평화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읽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함께 이겨내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